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 501이네, 그죠? 이거 5인 경우가 5를 초과한 경우가? 그 초과한 경우야. 그럼 이건 6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숫자 볼 필요가 없지. 5일 때만 이렇게 앞숫자를 본다고 했죠. 5, 0, 0. 떨어질 때만, 곧 끝났을 때만. 예? 예. 이 5, 2도 5를 뭐 하는 경우죠? 초과. 5, 3도 5를 뭐 하는 경우에? 초과. 그럼 앞숫자 보여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 돼? 무조건 그거 올려야 돼. 5일 때 앞숫자 보는 거죠. 이해했죠? 예, 5일 때만 앞숫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결정이 됐어요. 이제 또 까먹죠. 그죠? 그럼 이제 또 다음 주 와가지고 또 한 10분 잡아서 하면 되죠. 그죠? 중요한 게 몇 가 하면 돼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결정되면 이 정보가 우리한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정보들을 국가가 공적으로 주어준 정보가 우리 지적 공부를 하겠죠. 그죠? 토지 이제 호적부죠.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 종류가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근데 뭐 8가지라고 하는데 8가지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전산화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지적 공부가. 옛날에 용지로 돼 있던 것이.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8가지인데 근데 7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그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지금 78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78조. 예.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잠표부,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 지적 공부에, 지금,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어 있고, 이 등록되지 않는지, 이 등록 사항이 이제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대표 선수가 우리 소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좀 몇 가지 더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이 있고 안 나는 사항인데,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그 책에는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면, 뭐랄까요? 똑같지는 않은데, 그 90페이지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행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종적으로 보는 게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 부분은요, 나중에 요 부분을 조금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최고고는 조금 되는데, 요 오른쪽에 이 고유한 등록사항 있거든요. 요걸 여러분 알으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우선, 나중에 이 토지대장과 요 임야대장, 요 부분은요, 여러분이 우리 요 강의 노트에 여러분 어디에 있는 뭐냐면, 4페이지인가요? 네, 그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지적 공부의 종류의 고유벌 등록사항 써 있죠. 요거 보물노트. 우리 보물노트 4페이지. 예, 보물노트 4페이지. 거기 보면 그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에는 그 이동면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면계? 이동면계. 근데 공유지연명부에는 고소한 지분 이렇게 써 있죠. 그 대지권 등록부는 건전한 대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고부자 이렇게 하고요. 그 도면에는 전라도가 아니라 경생도, 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요 5가지를 알으면 여러분이 요 지적공부 등록사항들을 거의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고유한 등록사항, 요 5가지인데, 우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선 볼게요.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 소재지하고 지번이 있었죠. 예? 소재 지번은 7가지 지적공부에 다 적혀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이게 번지가 몇 번지는, 토지에 몇 번지는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지번은 다 있어요. 그럼 알 필요가 없지. 다 있는데, 소재 지번은. 지목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지번이.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먼저 볼게요. 이 고유번호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고유번호는 사람의, 여러분, 우리 거기에 지금 쭉 오다 보면 그 두 번째 고유번호 있죠. 그죠? 사람의 이제 주민등록번호 해야 되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예요. 근데 19자리거든요. 우리 사람은 13자리인데 토지는 19자리예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이따 조금 더 보겠는데. 근데 이 19자리가 어디에는 없냐면 여러분 도면에 없어요. 고유번호가. 왜냐면 여러분 잠깐요. 우리가 도면에 아까 그 지목을 등록시킬 때 있었죠. 그죠? 정신명치 다 썼어요. 한 글자 썼어요. 한 글자 썼잖아요. 왜 한 글자 썼죠? 작아서 한 필자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 있었었나요? 잠깐.
여기에 지금 나오나? 없나? 이마도가 없었었네. 이거 앞으로 쭉 가야 돼서 제가 그냥 그림을 한번 볼기 때문에 이마도가 왜 안 나와 있지? 앞에서 있나? 지적도만 나와 있네. 잠깐만요. 앞에 이마도 왜냐면 그게 좀 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앞으로 한참 가네요. 그 임야도가 우리 책에 그 임야도에 있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 책보다 여기 더 정확히 있어서 임야도 있었어요? 그렇지. 네, 여기 있었네. 아까 임야도는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산자. 여기 지금 다 못 쓰죠. 지금 임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썼죠. 이미 그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이렇게 니은 이렇게 써 있나요? 응? 임야도는 축척이 여러분 6,000분의 1이거든요. 몇 분의 1이라고요? 6,000. 여기서 저기까지 60m가 도면에 이렇게 1cm를 줄여드는 거 이게 40cm거든요. 지금 실제 크기가 가로 40, 세로 30cm. 근데 여기 지금 산 27임 이렇게 네 자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쓸 수가 없어. 여기도 지금 쓸 수 없어도 기억 니은만 이렇게 써놓고 기억 니은 이렇게 밑에 우측에 뽑아놓는 거야. 그러면 기억 토지는 산 26-1의 임야다. 그럼 여기는 지금 정식 명칭을 다 못 써서 한 글자 썼죠. 그죠? 근데 아까 지금 고유번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유번호가 몇 자리라고 했죠? 9자리, 이거 알아봤죠? 9자리를 어떻게 써놔? 요 필지마다 여기에다가. 지금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주민등록,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지적공부 중에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없다고요? 도면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도면에 없다 해서 고돌이 없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해요. 뭐 없다고요?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돌이 없다. 그래서 아까 뭐는 다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랬었죠? 소재와 집어. 그죠? 그거는 다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까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 있는데 도면에. 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네요. 지금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고유번호가 이렇게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19자리로. 고유번호가. 그런데 그 19자리를 도면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면에는 이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지적 공부에,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책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우리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의 뭐 개념을 알 필요가 없고요. 거기 지금 79쪽에 지금 고유번호라고 나와 있죠. 그죠? 찾았어요? 지금 책 교재 79페이지에 고유번호라고 써 있죠. 예. 자, 요거는 여러분이 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 여기 볼까요? 조금 이따 보시면 그 페이지 여러분 그 81쪽 잠깐 보세요. 그 토지대장 나와 있죠. 81쪽, 81페이지. 토지대장 그림 있죠. 거기 그 숫자는 써 있지만 제일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 있죠. 그죠? 이렇게 이 고유번호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19자리 이렇게 고유번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이게 10자리 있잖아요. 이 10자리가 땅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거 알 필요 없어요. 요 두 자리는 시도 자리예요. 뭐 서울은 1, 2, 경기도는 1, 3 뭐 이렇게. 그리고 세 자리는 시공구, 세 자리는 읍면동, 두 자리는 리달이고요. 이 11번째 자리가 대장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들은 11번째 1이에요. 우리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11번째 자리가 2예요. 2. 그리고 오른쪽에 8자리가 나와 있죠. 그죠? 8자리는 이게 땅의 지번을 표시한 자리예요. 우리 지번에는 여러분 본번하고 부번이 있었죠. 그죠? 왼쪽에 있는 이 4자리는 본번 자리고 오른쪽에 있는 4자리는 부번 자리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어느 지역에 지번이 몇 번을 되냐면 이 18번이 토지라는 계획이죠. 그죠? 이 지번란에 이렇게 18번이고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니까 1이 써 있는 거예요. 임야대장은 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아까 없다고 그랬었죠? 도면에. 그래서 근데 이 나중에 이 고유번호 가지고 여러분 잠깐 적어볼게요. 아까 고유번호가 지금 19자리 수인데 그 왼쪽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하고 11자리 이렇게 대장을 표시해가지고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이고 오른쪽에 8자리는 지번 표시해서 이렇게 이게 본번이고 부번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유번호 가지고 두 가지만 기록해 보세요. 우선 조금 여기저기 안 되는데 우선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 그랬었어요. 도면에는 없고요. 이 고유번호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잠깐 볼게요. 그 땅의 행정구역은 알 수 있죠. 어느 대장이 속했는지 알 수 있죠. 지번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고유번호 가지고 땅의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뭐는 알 수가 없다고요? 지목 알 수 없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도면에 지적공부 중에서. 그리고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다? 지목. 우리 고유번호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거든요. 지목은 여러분 직업이에요, 직업.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고 내 직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 좀 편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돼 있고 뭐가 등록돼 있지 않는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요. 우리 요 책은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등록 모습이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요. 우리 고유번호 있었죠. 예? 아까 소지 지번 있었죠. 예? 자, 그럼 여기 니은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자? 이게 니은자잖아요. 니은자. 요 니은자는 도면에만 요 모습이 없고 다른 데에는 다 이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고유번호하고 소지의 지번은 도면에만 모습이 없고 다 있어요.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에도 이 모습이 있어. 대지권 등록부에도 이 모습이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요 모습이 있다는 거. 제일 좌측 상단에. 이렇게 고유번호하고 소지의 지번은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잠깐 볼게요. 우리 토지장에는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땅에 여러분 소유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게, 자, 근데 여러분, 잠깐 볼게요. 지금 국가가, 여기 이제, 왜 토지장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뭘 걷기 위해서? 세금. 자, 여러분, 세금은 그 땅에 같이 해서 세금을 걷어가죠. 그죠? 그럼 땅에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 무슨 지가? 그래요. 그 토지장의 제일 좌측에 하단을 보면 요 개별 공시지가가 2001년부터 매년 이렇게 해마다 6월 달부터 이제 5월 30일 날 개별 공시지가를 국가에서 매겨요. 그 해마다 이제 올해는 얼마 12,000원짜리인지 13,000원짜리인지 이렇게. 자, 그리고요.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토지대장을 국가가 만든 목적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 세금이 걷어가려면 그 땅에 지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 나눠주거든. 그래서 우리 땅에 지목이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토지대장에 기억나시나요? 지목을 한 글자 썼어요. 정식 명칭 다 썼어요. 정식 명칭 다 썼지. 도면에만 한 글자 썼었죠. 아까. 맞죠? 자, 그리고 땅에 세금을 걷어가려면 그 땅에 면적이 있어야 되지. 몇 평짜리인지 알아야 땅 세금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이게 면적. 아까 면적이 정수 단위냐, 소유점 한 단위냐, 그 얘기는 축척에 따라 달랐었지. 뭐에 따라 달랐다고? 축척. 그럼 토지대장에는 이렇게 축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00분의 1 지역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정수 단위, 소유점 한 단위. 정수 단위 1000단 이상은. 근데 아까 여러분 만약에 600분의 1 지역이 있었죠. 그죠? 600분의 1 지역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해 있었겠지. 아까 구하는 공식은 배웠고. 맞나요? 자, 그럼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땅을 걷어가려면 이 땅 소유자가 누군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소유자 있어야 돼. 그 소유자한테 땅을 재산에서 얻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소유자도 바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 바뀔 수 있지. 갑이 우리한테 팔아버리면. 그러면 그 바뀐 날짜에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 날짜는 반드시 같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나요? 오늘 바뀌면 오늘 바뀐 날짜. 이게 나중에 소유자 변경 날짜는 등기부에 이제 바뀐 날짜인데 그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고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요거 기억나나요? 여기 지목이 바뀔 수 있고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맞죠? 그럼 이게 이제 토지대장에 보시면 요 토지가 몇 월 며칠 날 2012년 신규 등록이 됐다. 이러면 2000년 바닷가를 매서 최초로 토지대장에 만들어졌다 얘기예요. 어? 그때가 요 땅이 크면 잘라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땅이 이렇게 면적이 파르면 분할하면 줄어들죠. 맞죠? 그럼 이 118번지 토지가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쭉 보세요. 우리 분할되면 거기에 부분을 붙였죠. 그죠? 지분 붙일 때. 그럼 이런 빠져나간 토지에 지목이 있을 거 아니야?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얼마일까요? 지금 100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죠? 60으로. 이게 지금 18번지 토지대장인데. 그럼 빠져나간 면적은 얼마일까?
40이 되겠지. 맞죠? 그러다가 이 땅의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에다가 허가받아서 공장 만들면 몇 월 며칠 날 지목이 바뀌었다고 써있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땅이 합병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공장을 크게 하려면, 그죠? 근데 60에다가 지금 120으로 늘어나 버렸네. 그죠? 근데 그래서 2017년 19번지와 합병이 돼버렸네. 맞죠? 그러면 지금 18번지 토지가 지금 60에서 120이 늘어났잖아. 그럼 합병해서 들어온 면적이 있겠지. 19번 면적이 있었겠지. 그럼 얼마 할까? 60이겠지. 그래야 120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동된 이렇게 수요, 이렇게 사는 것을 토지의 무슨 사유? 이동사유. 요게 적혀 있는 것이 무슨 대장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에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지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책에 한번 볼게요. 79쪽. 자, 79쪽에 보시면, 그 등록상 고유번호 있었죠, 그죠? 그걸 그냥 읽어보고, 그 밑에, 여러분, 그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있어요? 자, 도면에는 무슨 번호가 없다? 고유번호. 여러분, 그 밑에, 기출문제 가는 밑에 보세요. 참고도 있죠? 참고 있어요? 뭐와 뭐는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된 등록사항이다? 소재와 지번. 지목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기출 위에 보세요. 기출. 기출 있나요? 발 위에. 찾았어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 등을 코드화해서 전체 1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맞나요? 그래요. 아까 지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목이 있다 해서 살짝 틀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틀린 거예요. 우리 고유번호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지금 모른다고 했잖아요. 맞죠? 예?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소재와 2번, 3번은 다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지목이 있었잖아요. 부호로 있었어요? 정식 명칭이 있었어요? 정식 명칭이 있었지. 넘기쳐서 보세요. 축척이 있었죠? 왜? 6번에 면적이 있으니까 면적은 축척에 따라서 가져갔잖아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별 공시지가 있었죠? 자, 8번째, 토지에 무슨 사유 있었어요? 이동사유. 9번째, 소유자 있었죠? 자, 10번째는 안 봐도 되고 11번째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 날짜가 있다고 돼 있죠? 12번째는 안 봐도 돼요. 토지 등급은 사라졌으니까.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무슨 대장이라고요? 토지 대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다른 지적 공부에 예를 들어서 공유전명부나 대지권등록부나 뭐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런 데는 없고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만 있는 거. 자, 여러분 요 위쪽에 제가 이렇게 암기할 때요. 그 암기사항의 요 부분에 여러분 볼게요. 저 우리 보물 노트에 찾아보면 전부 거기에 암기사항이 있죠. 거기에 13페이지에 25번 잠깐 가볼게요. 먼저 이번 달 25번. 25번 있어요? 암기사항 25번 있죠? 우리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한 동이 있죠. 포천 몇 동이죠? 포천 2동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무슨 면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면계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토지에 거기 무슨 사유? 이동사유. 여기 이동면이에요. 그 다음에 면은 뭘까요? 면적. 개는 개별 공시지가. 자, 이거는 어느 대장에만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똑같으니까. 포천 막걸리 유명한 이동면계. 예? 자, 여러분 잠깐 가보세요. 자, 토지대장을 왜 만들었다고요? 세금. 그럼 그 면적이 있어야 되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무슨 면계? 이동면계. 이동면계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여러분 거기 그 문제 있어요? 거기 17번 문제? 거기 보면 그 13페이지에 17번 문제 있죠? 17번 문제 있죠? 거기 다음 중
중개업자 갑이 매도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재 22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죠? 면적을 매수인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지적 공부가 뭐냐 그 얘기잖아요. 면적이 있는 지적 공부가 뭐냐 그 얘기죠. 그럼 뭘 찾아야 돼? 토지장 이만한 찾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22회 때인데 그 17-1번 문제 보세요. 26회 때죠. 그죠? 자, 지적법상 토지의 무슨 사유? 이동 사유가 기록된 지적 공부가 뭐냐 물어봤잖아. 그럼 무슨 사유? 토지야. 그럼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지적 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야. 이면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무슨 면계? 이건. 그럼 이게 면적이나 이 토지 이동 사유나 개별 공시지가 다른 지적 공부에 있다 이러면 맞아 틀려? 공유지역명부에 이게 있다 이러면 틀려. 경계점 좌표역부에 면적이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 하나 임야대장 배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공유지 연명부라고 써 있죠. 그죠? 자, 공유지 연명부는 이거예요. 아까요. 요 필지에 소유자가 가련동에 15번지고 지목이 전인데 소유자가 갑이 한자가 아니라 7명이 소유할 수도 있었죠. 딱 여러 사람 소유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요. 이 토지대장에 여러분 이 소유자 쓰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여기 7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 다 써야 되잖아. 다 쓰면 복잡할까 복잡하지 않을까? 복잡해. 그래서 토지대장에 한 사람만 써 있어. 갑 외 몇인 7인 3인 이렇게. 그러면 토지대장만 가지고는 왜 3인 왜 7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소유권 지분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게 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고 한다? 공유지 연명부예요.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공유지 연명부다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는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 사항에 여러분 그 81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책에. 지금 공유지 연명부에 그 등록사항 나와 있죠.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지 지번. 그리고 여러분 공유번호 있었죠. 공유번호도 아까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좀 잠깐 쳐볼게요. 여기 보세요. 아까 니은자 기억나시나요? 요 니은자. 제일 좌측에 공유번호 있었죠. 소지 지번 이게 니은자 있었잖아. 아까 이거는 도면에만 요 모습이 없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 공유지 어렵지 않아요. 잠깐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에는 그 소유자가 세 사람의 이름이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럼 소유자가 있으면 꼭 뭐는 같이 필요해? 소유자 변동? 일자.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자, 국가가 공유지 연명부를 왜 만들었죠?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럼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지. 그럼 그 소유권 지분이 나와 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것만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 공유지 연명부예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아까요? 잠깐 보세요. 아까 토지장에 왼쪽에 토지 표시상에서 지목이 있었고요. 면적이 있었고 면적이 있으면 축척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게 있었잖아. 토지장에. 좌측에. 이런 것들은 공유지 연명부나 이런 데는 있어 없어? 없어. 아까 니은자 고리본에다가 소유자 누구 때 소유자 세 사람이 더 나왔고 그 소유자의 지분이 더 들어간 것만 그뿐이야.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여기서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암기해요.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어요? 소재와 지번. 이건 알 필요가 없네. 이제 다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공유번호 있나요? 없나요? 있어.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유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는 고소한 지분이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해요.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여러분 여기에 요 13페이지 암기사항에 그 13페이지 26번이에요. 26번 있어요? 무슨 지분? 고소한 지분. 소유자와 소유권 지분. 공유지는 소유자 있고 소유권 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예. 네. 다른 건 없어요. 고소한 지분만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 81페이지에 지금 본 거잖아요. 1번 소재, 2번 지번, 3번 소유권 지분, 4번 소유자,
5번 고유번호, 6번은 안 봐도 되고, 7번은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 날짜 있었죠. 그죠? 맞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제가 토지대항에 있는 거 아까 무슨 면계? 이동면계. 포천 막걸리.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여러분 1년 내내 한번 걸 거예요. 쭉 투두다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제 공유지연명부까지 봤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자, 대지권 등록부라고 나오죠? 네. 자, 이거는 이거예요. 자, 우리 대지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토지 있죠. 그죠? 자, 우리 아파트 이렇게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여러분 대지권이다. 그래요. 무슨 권? 대지권이 등기법을 배울 때 이제 배울 때. 근데 이 아파트는 이게 땅이 한 동마다 이렇게 한 필지로 돼 있어요. 15번지, 16번지. 왜냐면 여기 여러 필지면 이 대지권 산정할 때 복잡해지거든. 이게 수십 필지면. 그 나중에 보시면 이 아파트 땅은 합병에서 배울 때인데 대개 아파트 짓기 전에 한 필지로 합병이 되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야. 합병을 합병하게 돼 있어요. 한 필지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15번째 한 필지면 아파트 주민이 수백 명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501호라고 할까요? 자, 501호 중에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는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지권에 지분을 이렇게 쓰지 않고 대지권은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지권의 비율이 몇 점분의 몇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터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이 땅에 대한 비율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국가가 이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아파트 사시죠?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세금 나와요. 이렇게 대지권 비율에서 땅에 대한 세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 아파트 토지마다 이 세금을 걷어가게 해서 이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뭐고 몇 호거고 이 대지권 비율이 뭔지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 무슨 등록부라 한다? 대지권 등록부다. 그래요. 그럼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 등록된 사항이 여러분이 시험에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인가요? 아닌가요? 공유지지. 아까 아파트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지. 근데 옛날에는 대지권 등록부가 공유지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대지권 등록부를 따로 빠져나왔는데, 근데 아까 공유지 업명부에 있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공유지니까 다 있을까 없을까? 다 있었겠지. 그럼 아까 공유지 업명부에 있는 거 소지의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이 있었잖아요. 맞죠? 응? 아까 그거 있었잖아. 여기다가 자, 우리 고소한 지분에다가 대지권 등록부에 이쪽에 안 써있는데 세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더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국가에서 아파트 땅에 대해 세금을 아파트 건물 명칭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이게 레미안지에서 여러분 사는 아너스빌인지. 그리고 몇 호건지 나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501호건지 502호건지. 그걸 나중에 전유 건물이라고 해요. 무슨 건물? 그렇죠. 전유 건물의 표시가 이렇게 501호인지 있고. 그럼 국가가 궁금한 게 뭐예요? 501호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대지권의 비율. 여기 세금을 걷어가지. 그래서 이 공유지 업명부에 있는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나중에 암기할 때 요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암기해요.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요게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리고 아까 토지대항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보세요. 자, 우리 지금 83페이지에 대지권 등록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림은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아서 공유번호 있고 소지의 지분 있죠. 우측에 대지권 비율 있죠.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있고 밑에 건물의 명칭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유지 업명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이 건전한 대비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여러분, 우리 암기사항에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27번에. 뭐한 대비 써 있죠? 건전한 대비 써 있나요? 건이 뭐예요? 건물의 명칭. 13페이지. 저는 전유 건물의 표시라고 써 있죠? 대지권의 비율이 써 있죠? 그죠? 요거는 건물에 관련된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것은 다른 데는 없고 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씩 보네요. 아까 토지대항에 있는 것 막걸리 유명한데 무슨 면계? 이동면. 자, 공유지 연명물 공동으로니까 지분이 있었죠, 그죠? 뭐한 지분?
고소한. 자, 대지권 등록은 아파트 땅이잖아. 그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한 대비? 그렇지. 건전한 대비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까지 여러분 본 거고요. 자, 넘기셔서. 자, 우리 지적도하고 무슨 도 나와 있죠? 그렇죠. 임야도. 그래서 건전한 대비 이렇게 지금 암기한 거고요. 자, 우리 지적도 있고 임야도가 있었죠. 그죠? 이 지적도는 크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뒤에 보겠지만 두 개의 지적도가 있어요. 자, 일제시대부터 이제 뒤에 좀 제가 설명할 텐데 일제시대부터 일본 애들이 만든 이렇게 요 지적도가 있고요. 요게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그 85페이지에 보이는 것은 요 일제시대부터 전국적으로 있는 지적도예요. 그 다음에 또 지적도 하나 있어요. 86페이지에 보시면. 자, 86, 요런 지적도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세종 신도시마다 국가가 또 이런 지적도를 하나 또 만들어요. 세종 신도시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야도라고 써 있죠. 그죠?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제가 한 세트라고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 토지대장에는, 자, 보세요. 자, 우리 토지대장에는 이 땅에 여러분 면적이 나와 있었죠. 맞죠? 근데 이 토지대장만 가지고 이 땅에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무슨 도? 지적도. 우리 여러분 임야대장에도 면적이 있었죠. 그죠? 임야대장만 가지고 그 땅에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임야대장이 땅이 어떻게 생긴지를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무슨 도? 임야도. 거기 우리 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적도에 있는 토지는 반드시 어디에 있고, 자, 토지대장의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고, 지적도에 있고, 절대 임야도에 없죠. 그죠? 그 임야대장인 땅에 있는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그 임야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적도와 이 임야도에 뭐가 등록되는지 이 등록된 사항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적도, 임야도,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요 지적도 이렇게 산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임야도인 땅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야도 잠깐 봤었고요. 그러면 이 지적도와 임야도가 등록상이 거의 같은데 뭐가 등록되어 있고 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는 요 그 새로운 요 지적도로 보는 게 좋아요. 요 지적도. 요걸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데 우선 아까요. 그 땅에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지와 지번. 여러분 지금 세종특별시 소재지 나와 있죠. 예? 여기 지금 다 지번이죠. 지번. 맞나요? 지번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지목을 등록할 때 도면에는 28가지 중에서 다 첫 글자 썼죠. 근데 부호로 쓰는 게 있었잖아. 무슨 천원만. 그렇죠. 차장 천원만 차문자고 나머지 다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목도 이렇게 지번하고 지목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자, 먼저 요거 그림 가지고 설명하고 책을 볼게요. 우선 제가 이제 나중에 요 우리 암기할 때 우선 지금 뭐와 뭐는 다 있었어요. 아까 소재지와 지번이 있었고, 자, 지목은 한 글자로 부호로 써 있었죠. 그죠? 첫 글자로 이렇게 아까 차장천원만 차문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암기할 때 이제 경생도 거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자, 경이 이 땅이 경계선이에요. 무슨 선? 지금 경계선들이 있죠. 그죠? 경계선이 가느다란 0.1mm로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러분 좌측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돼 있죠. 그죠? 요걸 그 도면에 색인도다 그래요. 무슨 도? 색인도. 인접 도면이 어디가 있는지를 색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도면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도면의 한 장의 이렇게 크기가 이 도각선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도면의 한 장의 크기를 이렇게 도각선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적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가로 40cm, 세로 이렇게 30cm로 이렇게 도면을 한 장씩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련동에 여러분들 보세요. 가련동에 이렇게 있대 지금 도면들을 가로 40, 30cm를 그렸죠. 그죠? 그 여기 이제 우리 도면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요 토지가 지금 요 6번째 안에 있는 토지면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도면에 이제 색출한다고 해서 색인도다 그래요. 그럼 요 도면이 요 6번지 안에 있는 이 토지가 6번지 도면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게 좌측 토지를 보려면 몇 번지 보여야 되죠? 여기는 7번.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는 지금 10번이죠. 그죠? 좌측 토지를 보려면 몇 번 보여야 되고? 9번. 아래 토지를 보려면 11번 토지를 토지대항을 떼보면 저기 도면을 떼보면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도면에 무슨 도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색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이게 우위가 뭐냐면 우위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측량할 때, 우리 측량 기술자들이 아무 데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을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측량 기준점이 뒤에 측량할 때 지금 보여주면 되는데, 측량 기준점이 나중에 세 가지 기준점이 나와요. 지적 도근점, 지적 삼각점 이렇게 되는데, 이 도면에 이렇게 8동그라미, 여러분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도면 잠깐 가볼까요? 우리 교재에 86페이지에 지금 이 도면 보는 거죠. 중간중에 동그라미 있죠. 8동그라미,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있죠. 그죠? 요게 측량 기준점의 위치예요. 측량 기준점. 요 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는데 요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제가 표시했는데 아까요. 보세요. 자, 79-1대 79-4 여기 대지가 있다. 건물이 있다. 그 얘기죠. 응? 근데 아까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지상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분할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잘라서 팔아야겠죠. 맞죠? 그래서 2004년부터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토지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좌측 상단에 있는지 우측 하단에 있는지 이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럼 요게 지금 적혀 있는 게 어디에 적혀 있는 거죠? 도면에. 여기 적혀 있는 게 도면에. 근데 여러분 도면은 자주 나와서 도면에 적혀 있지 않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잠깐 볼게요. 네, 보세요. 지금 도면에 고유번호가 있었어요? 아까 없었어요? 없죠? 여기 19자리 못 썼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소유자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도면 봐가지고. 여기 땅이 지금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 면적은 아까 토지 대항만 있다고 그랬지. 맞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고소한 면, 도면을 낸데 봤더니 고소한 면은 도면에 없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도면에만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전라도가 아니라 경생도, 나중에 거자를 나중에 보시고 경생도 거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요거는 다른 데로 없고 도면에만 있다. 여러분 그 우리 그 요 자료에 요 자료에 그 보물 노트에 그 14페이지에 29번하고 30번 잠깐 가볼게요. 29번에 전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있죠? 경생도. 경상도 가면 요거 보는 거죠. 지금 깨끗거는 거유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경계선이라고 돼 있죠. 경계라고 돼 있죠. 색인도라고 써 있죠. 도각선 써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는 안 봤는데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안 봤고 아까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죠. 건축물의 위치 있었잖아. 맞죠? 그거는 어디에만 있다고 적혀 있어요? 도면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이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적 공부. 그리고 그 밑에 거기 30번에 보시면 도면에는 뭐한 면이 없다? 그렇죠. 도면을 냄새 봤더니 고소한 면이 없다. 고유번호나 소유자, 면적 이런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20-1번 문제 있어요? 거기 18회 때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일의 대상 토지를 매수일의 을에게 중개하게해서 해당 지적도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물어봤죠. 뭐 없어요? 소유자 없었지. 맞죠? 네. 그래서 도면에 지금 이제 등록된 사하고 그 등록되지 않는 사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럼 책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84페이지. 자, 도면 볼게요. 자, 지적도와 임야도는 각각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해 놓은 지적공부로서 그 지적도는 토지대항에 있는 땅이죠. 그죠? 임야도는 임야대장의 땅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임야도다. 그리고 도면에 아까 우리 축처 기억나시죠? 500분의 600분의 하고 더블 생각했잖아요. 500의 더블이 얼마죠? 1000. 600의 더블 1200. 1200의 더블
2,400, 3,000, 6,000 있었죠. 그죠? 그리고 1200분의 1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근데 그 밑에 임야들은 축적이 두 가지 뿐이라고 했죠. 뭐와 뭐? 3,000하고 6,000. 다른 것은 임야도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된 사항 보세요. 아까 소지, 집은 다 있었죠. 맞죠? 지목은 부호로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경계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도면에 무슨 도가 있었죠? 색인도. 그리고 6번에 도면에 제목이 있었고 축척이 있었죠. 그죠? 몇백 배 먹인데 도면에는 축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도면에 7번 큰 목차 보시면 돼요. 도면의 한 장의 크기를 도각선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 도각선이 있었고 8번은 안 봤고요. 9번, 10번 있었죠. 아까 8동그라미, 9동그라미 기억나시죠? 예, 삼각점 및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10번째 건축물의 위치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요게 적혀 있는 게 어디라고요? 도면. 지족도 임야도에 요 내용이 이제 적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지족도 임야도에 그 등록된 사항, 아까 전라도가 아니라 무슨? 경생도 거위. 이렇게 경상도에 가면 위치입니다. 경생도 거위가 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뭐 지금은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면 되거든요. 그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88쪽에 자, 88쪽에 무슨 등록부 나왔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요거는 요건데요. 지금 아까 이 우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그림이 89쪽에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죠. 우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75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요. 그럼 75년도 전까지는 없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국가에서 만들어 놔요. 요거.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상에서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7번지 주인하고 이 8번지 주인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서로 집을 져놓고 서로 내 땅이다 이렇게 경계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게 경계를 침범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도면에 아까 지적도에 이게 선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이 선 가지고 지상에 이렇게 복원시켜 버리면 자, 여기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그 땅의 뭐죠? 면적. 근데 도면에는 이 실제 땅의 실제 거리가 등록돼 있어요. 축소해서 등록이 됐어요. 축소해서. 아까 6,000분의 1 지역도 있었네. 그죠? 뭐 2,400분의 1 있었고. 그럼 그 지역은 도면에 실제 거리가 60m가 도면에 1cm로 그거 가지고 땅을 측량한 거거든. 측량 기초들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측량이 정밀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비용이 더 들지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모습이 땅의 이렇게 개략적인 모습을 부호도다 그래요. 지금 마른 먹갈로. 그리고 여기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부호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뭐 도면에도 이렇게 또 한 글자 쓰는 것은 부호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같은 부호라 쓰지만 여기 부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아까 측량 기준점이 있었죠. 그죠? 측량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렇게 X축, Y축을 정해놓고요. 자, 우리 Y1으로 실제 거리값이 얼마 떨어졌고 X1으로 얼마 떨어졌는지 Y2로 실제 거리값이 얼마 떨어졌고 X2로 얼마 떨어졌는지 이렇게 실제 거리값을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이렇게 숫자화해서 이렇게 등록시켜 놓고 이걸 X축, Y축에다가 등록시켰다고 해서 좌표로 등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나중에 이 지상에서 7번지, 8번지 주인이 집 쳐놓고 서로 내 땅 경계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도면에 있는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거리값이 등록되어 있는 이 좌표 가지고 측정해서 이 땅의 경계 면적을 구하는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이 경계점 등을 이 지금 좌표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래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까지 이제 배워요. 우선 여기서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있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죠. 응?
자, 아까 여러분 니은자 기억나시나요? 니은자 아까 뭐예요? 고유번호와 소지지와 지분. 이건 도면에만 없고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신도시 땅이죠. 그럼 여러분이 신도시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할까 부자일까? 부자야.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부자만 있어요. 부호 및 부호도 부호. 자, 그래서 부자. 다른 거 없어요. 자, 근데 이 부자 이름이 하나가 더 있지. 소지 지번에다가 이 부자가 강부자다, 고부자다. 고부자. 무슨 부자? 고부자만 있다니까. 고가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좌표. 다른 거는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봐가지고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면적이 얼마인지, 지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생기는 이 신도시 지역에서는 뭐를 함께 구비되어 있냐면 이 토지 대장과 이 지적도를 반드시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아까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분 지적도가 있었죠. 있죠, 그죠? 이거 일제시대 때 만드는 지적도예요. 그리고 지금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적 이런 지적도를 국가가 또 다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적도에 보시면 요 제목 옆에 요 좌표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교재 페이지에 86페이지의 지적도죠. 응? 그러니까 이게 좌표라는 것은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지적도고 그 축척이 되게 500분의 1이 있어요. 이게 가장 정밀하니까. 그러고 나서 저 잠깐 볼게요. 이 지역에 이 도면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도면 제일 밑에.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음? 이 지역은 이 땅에 측량할 때 이 도면에 선 가지고 측량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자, 이 도면에는 실제 거리값이 등록되어 있어요. 축소해서 올려놨어. 자, 이 지역에 실제 거리값이 등록된 아까 좌표가 있었잖아. 그죠? 이 지역은 그 좌표 가지고 땅을 측량해야 되지. 이 도면에 선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된다고 측량 규칙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서 땅을 측량할 때는 이 도면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OX. XX. 좌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요 지적도에 일제시대 때 있는 지적도에는 없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숫자들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요 경계점 사이에 이렇게 숫자들 나와 있죠. 거기 지금 도면에 86페이지에 맞죠? 이게 뭐냐면 요 좌표에서 계산되어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거리. 요 경계점 사이에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이거는 지금 아까 전국에 있는 지적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거지. 신도시 지적도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책에 잠깐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그 8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그 85페이지에 8번 있어요. 응? 8번 찾았나요? 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지적도에는 각 필지별 경계점 간의 거리를 센치 단위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지적도가 아니라 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그 6번에 지적도 써 있어요. 자, 거기에 다만 부분 보세요. 다만. 두 번째 줄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목 끝에 지금 85페이지 보는 거예요. 8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자,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목 끝에 뭐라고 써 있고
좌표 이렇게 적혀 있었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있음 없음. 그렇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 도면에 선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되고 좌표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 자, 여러분 그 88페이지 이제 가보죠. 책. 자, 여기 쭉 읽어볼게요. 자, 여기부터.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필지 단일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 공부로서 대장 형식의 도면인데, 이러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에 비해서 정밀성이 높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작성 보세요. 그 작성에 제 위에 참고 보세요. 좌측에 참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도 지적법 개정할 때 처음 도입됐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작성 보세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즉 신도시 땅이다, 그 얘기죠. 신도시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서 두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만 가지고 등록하기 때문에 이거 한 장 가지고는 토지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도와 또한 별도로 소유자 지목 면적들을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 대장이 함께 있다고 써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등록상,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 소지 지번에다가 고부자가 등록돼 있었잖아. 무슨 부자? 고부자. 그래서 좌표 있고 4번 고유번호 있고 5번 6번 안 봐도 되고 7번에 부호 및 부호도가 있었죠. 맞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그 정리해 보세요. 밑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토지에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뭐에 의해서 한다? 좌표. 그게 중요해요. 도면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한다? 좌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지적 공부에, 자, 우리 이제 등록된 사항, 자, 우리 등록된 사항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잠깐. 여기죠. 요거, 그, 우리, 요거 있죠. 여기 4페이지. 여기. 자, 요 부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했잖아요. 오른쪽에. 이 정도 저기 볼게요. 자, 아까 우리 토지대장을 왜 만들었어요?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래서 아까 우리 토지대장에 있는 거 무슨 면개 이렇게 했었죠? 포천 막걸리 유명한 무슨 면개? 그렇죠. 이동면개 있고, 공유지원명부에는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지분 이렇게 암기했죠? 고소한 지분 이렇게 돼 있고,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대지권은 뭐 아파트 땅이잖아. 그죠? 근데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암기했었고요.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경계점 잡히는 부자가 살고 있는데 무슨 부자가 살고 있다? 고부자, 강부자가 아니라 고부자가 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도면에는 우리 전라도 경생도 깨끗하면 거기 거 위치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도면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등록사항은 요것만 알으면 여러분이 거의 다 맞춰요. 이 도면에 나중에 등록사항 막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 페이지에 우리 4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 우리 그 암기사항도 같이 있는데 요거 이제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자, 오늘 보니 1분만 잡아서 복습할게요. 자, 오늘 지금 지난주에는 지번 배웠죠? 맞죠? 자, 오늘 이제 배우는 게 지목 배웠었잖아요. 지목은 그 땅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28가지 붙여줬죠. 그죠? 그래서 전, 답, 과, 손해가 쭉 잡종지까지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포인트 하나 기억했잖아요. 광천지는 지하에서 뭐 해야 된다? 뭐 용출된다. 공장용지는 뭐만 나오면 무조건? 그렇죠. 공장용지. 우리 주유소용지 있었죠. 그죠? 주유소는 석유 등을 뭐 해야 돼? 판매. 주차장용지는 주차 목적이 있었잖아. 그리고 쭉 배웠잖아, 지금.
28가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아까 그림까지 같이 봐가면서 그랬고 나서 이게 결정되면 요 내용을 도면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때 우리 토지대항에는 다 등록을 시켰죠. 정식 명칭 다. 한 글자만 한 글자 이렇게. 근데 도면에는 등록시키면 다 복잡해지니까 한 글자씩 등록시킨 것을 부호라고 등록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28가지 중에 24가지는 첫 글자 썼었잖아. 근데 중복돼가지고 차문자, 차남 두 번째 그 등록되는 게 4가지가 있었지. 무슨 천원? 차장 천원. 차가 뭐였어? 주차장. 장이? 공장. 목장이 아니에요. 그죠? 목목하는 거 없지만 공공이 있었잖아.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죠? 그것만 차문자고 나머지 다 첫 글자 있었죠. 그죠? 그거 결정이 돼 있었고. 자, 이제 땅에 이제 경계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경계선은 이제 측량을 통해 가지고 도면에 등록한 선인데, 자, 여러분이 그 큰 땅 잘 안 팔리면 팔 수 있었죠. 그죠? 그거 보기 전에. 자, 우리 지상에다가 구조물 있을 때 경계를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고조차가 없는 토지 있었잖아. 그래서 구조물의 어디? 중앙. 그래서 고조무중 이렇게. 고조차가 없다는 중앙이다. 고조차가 있는 토지 있었죠. 그죠? 고지대와 저지대 땅. 하단부. 도로, 구고 등이 파에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 절상. 고하, 절상. 고하로. 자,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최대 무슨 선? 바다와 육지 구별. 최대 만조선. 찰만.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 그리고 자, 우리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포함시킬 수 있었죠. 그죠? 뚝을 샀고 그걸 제방에 포함시킬 때는 안쪽,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땅을 매매 등을 통해서 팔 수 있었잖아. 위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 그리고 건물이 걸리게 분할해서 팔아서는 안 돼. 왜? 분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사 개판, 무슨 개판? 공사 개판, 이렇게 대단지 사업이나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또는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은 걸릴 수도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면적이잖아요.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죠. 그죠? 경계도 측량을 통해서 경계 결정되니까 면적도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지.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 토지, 뭐 분할 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 토지 이런 토지는 다 측량해서 면적 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지목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든지 지목 측량해 안 해? 안 해. 합병도 측량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적은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있었잖아요. 다른 데에는 면적이 없었죠. 그죠? 그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 최소 등록 단위를 정수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나눠졌지. 그죠? 우리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대도시 땅이고 경계점이 좌표로 된 신도시 땅이죠. 그죠? 그 지역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정수 단위, 소유점 한 단위. 소유점 한 단위. 땅이 비싼 지역이니까. 근데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까지 있었죠. 그죠? 그때는 정수 단위까지 구했잖아. 그때 그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그 구하는 다음 숫자를 봤잖아요.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했고? 올리고. 5 미만이면 어떻게 했고? 버리고. 근데 5일 때 문제 됐지. 그때 앞 숫자를 봤잖아. 앞자가 0이나 짝수면 뭐 했고? 버리고. 홀수면 뭐 했고? 올려. 홀레벨은 불쌍히 더해준 거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럼 이 4가지가 결정되면 그 정보가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려면 그 정보가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지적? 공부. 그 토지 호적부가 7가지 있더라. 맞죠? 그럼 이 지적 공부에는 이 내용이 등록되는데 어느 지적 공부에는 어느 내용이 등록되는지 이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토지대항을 만든 목적이 세금을 거기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은 개별 공시지가에서 세금이 나가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 아까 토지 이동사유. 요거는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어. 그래서 포천 막걸리가 유명한 무슨 면계? 이동면.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서 한 필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야. 토지장에 다 적어놓으니까 복잡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지분관계가 뭔지를 별도로 뽑아놓은 것을 공유지 연명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요즘 소유자 있고 지분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고유번호가 있었잖아. 그래서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자, 우리 세월을 하다 보니까 1975년도 이후로 아파트가 세워지네. 그래,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무슨 권? 대지권. 그래서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국가가 아파트 대산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뭐고 몇 호건지 대지권 비율이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 한다? 대지권 등록. 그럼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니까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3가지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명칭,
메토건지 전유건물 표시 대지권의 비율. 그리고 이걸 건전한 대비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도면에는 그 땅에 여러분 경계선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라도 경상도, 거의 이런 것들이 도면에 있다. 다른 데는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고. 자, 마지막 하나. 이 도면 가지고 측량했더니 도면은 축소해서 오르냈으니까 정밀하지가 못해. 그래서 새로 신도시가 만든 지역마다 비용이 되지만 그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거리값을 등록하는 좌표 가지고 등록하는 지역이 있어. 그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그래서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 우리 신도시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으면 삼동 신도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난하다, 부자다. 부자다. 그래서 부호 및 좌표가 있다. 그죠? 근데 이 부자 이름이 있다. 강부자다, 고부자다. 그죠? 고부자.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배웠죠. 그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자, 이런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게 알았어. 이제 지금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돼. 요게 요 땅에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땅 지목 경계 면적 10년 만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우리가 그걸 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일이다? 토지의 이동이라겠지. 그리고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요 토지 이동은 여기 여러분 그 요약집에 요 강의 노트에 여기 5페이지 있을 거예요. 5페이지에 요 박스 하나 있거든요. 지금 4페이지 박스 본 거죠, 그죠? 지적공부 등록사. 그 5페이지 요 박스 하나 있을 거예요. 요 강의 노트 요거 있어요? 요 그림 하나. 요 그림 하나를 나중에 보고 그 특징 하나씩 말하면 토지 이동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땅의 경계 면적을 구하려면 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측량. 그 측량은 요 6페이지에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그림 2개 있어요. 요 2개 있죠. 그죠? 요 그림 2개를 보면 측량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적부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 이거 1년 내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까먹으면 또 하고 까먹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이제 까먹을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주 와서 저 다음 주에 또 한 10분 정도 와가지고 지금 오늘 한 것도 복습해 줄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이렇게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뭐 풀러 간다? 문제. 그래서 문제 잡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좀 자꾸 풀라고 하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1, 2차 동시에 하는 사람들 매년 뭐 해야 된다? 매일 뭐 해야 된다? 민법. 얘기 안 해줬나? 매일 민법 좀 해야 돼. 나중에 그래야 이 등기법도 민법이 되면 좀 편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또 가가지고 우리 공시법, 여러분 공시법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공시법에서 요거 잠깐 요 한번 이것만 읽어보세요. 요 자료에서 제가 표시해 줄 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자 잠깐 오늘 배운 속에 10페이지에 읽어보는 거예요. 11번, 12번 있어요? 임야하고 잡종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 있어요? 14번 있죠? 예,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15번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있죠? 있어요? 예,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자, 여러분 그 25번 있어요? 지금 13페이지. 25번 있죠? 예. 26번 있죠? 자, 27번 있죠? 13페이지. 27번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번 있죠? 그죠? 그 부분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 알겠나요? 예. 그러고 나서 민법 하세요. 예, 요거 하나 읽어보고 민법.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동차 다 합격할 수 있고 2차 하는 사람도 좀 2차가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